프로젝트 V 현장 원가 공개를 할 자리입니다. 여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가면 앵무새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료도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보세요. 건물도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따로 특별한 사항들은 있나요? 잠시만 내가 메모하는 거 좀 보자. 특별한 경제적 이슈가 있나? 사회적 이슈가 보자. 전청조 얘기가 나오네. 51조. 우리나라 재산 순위 1위가 전청조라네. 51조. 그 다음에 셀트리온 16조. 그리고 GD 얘기가 요즘에는 많구나. 이강인 데뷔골 넣었네. 한 개 또 있네. 부동산, 줄폐업, 중개사 시험도 안 봐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인 거구나.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언급하는 내용인데 건설 경기가 살아야 돼요.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건설 경기가 사는 게 맞겠죠.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좀 부를 갖춘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냐라는 질문에 본인은 한 2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D가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200억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200억 들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의 합이 200억이다.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10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면 땅을 사도 대출을 깨야 되고 뭘 해도 대출을 깨야 되니까 사실 100억 정도 있으면 자산이 한 3, 400억 정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대출이 돼야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낀데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경기도 얼어 있고 미국의 파월이 얘기를 하죠.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한국 기준금리가 좀 떨어질 텐데 그런 것도 지금 저조하고 획기적으로 방안이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자체,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수 시장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잘 사는 게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내수 시장부터 살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을 많이 펼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기는 계속 부양세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업률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부동산 경기는 빌딩을 사고 빌딩을 팔고 그런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흐름은 10년 주기로 흐르거든요. 땅을 하나 사서 내년에 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년, 20년 묵혀둔단 말이에요. 적금 형태로. 근데 이제 땅만 사서 파는 거는 경제적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사서 개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또는 법인체 한 개가 사서 법인체 한 개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업행위가 나와야 돼요. 뭔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부지 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자, 그런 공사의 일종이 다 건설업이잖아요. 그 건설업이 살아나면 왜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끼치냐. 아파트 지으면 보통 몇백 명씩 인력들이 소비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백 명씩 일당을 받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당연히 식당도 갈 것이고 여행도 갈 것이고 또 요즘 사회 자체가 젊은 아줌마들이 어디 자꾸 놀러 가야 돼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돈이 없으면 데리고 못 나가. 동네 공원에서 김밥이나 한 줄 싸가지고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주변에 돈이 생겼다. 그럼 놀러 나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가다 보면 또 숙박업이 성황리에 접어들고 음식점, 옷가게 할 거 없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미친 것들이 부동산에 여파가 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대출 금리나 대출의 허용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업도 좋아지는데 또 금리를 너무 인하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서장훈이가 건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샀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쌀 때 언제? IMF 때. 또 돈쟁이들은 그때 또 돈을 번다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질 때 매일 눈을 뜨고 유심히 어떤 건물이 나올지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올지 눈으로 부르르 뜨고 이리 보고 있다가 탁탁 물어간다고 이렇게. 약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젊은 아줌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행은 자유롭다. 그렇다 보니까 숙박업은 무난하다. 또 플러스 알파로 그들 때문에 맛집은 여전히 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젊은 아줌마를 상대로 포커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남자들은 입장에서는 곤욕이라 이게. 왜냐면 밖에서 남자가 일을 하고 오면은 그냥 나갔다가 오면 돈이 생기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 잡담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가부장적일 때에는 권위는 있었어.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 아버지는 책임감들이 있었어요. 어떤 책임감? 집구석을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저래도 정말 성실하신 분이다. 늙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분이다.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갖다 주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에 대한 기대 말고 기대는 거. 기대가 아니고 기대는 거.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 해야 되나?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버텼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일요일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사고 같은 것도 없고 빼볼라지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평생 그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았대요,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거든요. 좀 가부장적이시더라도.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가 바뀌었냐? 제가 이제 젊은 아줌마들에 대한 칭찬도 했잖아요. 그냥 이제 남자에 대한 대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주변에 이게 친구들 보고, 형들 보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악습은 많이 사라졌어. 악습이 사라졌다는 건 뭐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의식이 많이 사라졌다. 우리 어머니는 맞벌이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쭉 애 다 키웠다고. 근데 지금은 당연하다시피 맞벌이면은 집안일도 분배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리 잡았잖아. 집에 있는 주부일지라도 남편이 집에 가면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악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남자들의 어떤 권위의식이나 가부장적 태도는 많이 사라졌는데 안 사라진 게 있어. 돈은 벌어 와야 되는 게 안 사라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내가 노예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가서 돈 벌어서 가져다 주면 쓰고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나? 표현을 안 하면 모르거든, 남자들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다. 내가 밖에서 똥을 싸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노상이라고 있대, 노상.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 터치하는 게 없어요. 나한테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집에 가면 놉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내가 눈으로 봐도 좀 빡세. 우리 둘째가 등 센서가 달려가지고 누우면 일나, 누우면 울고. 그래가지고 자꾸 안고 있는데 야, 잠을 좀 잤나? 좀 씻었나? 어쨌노? 어쨌나? 저쨌나? 물어보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 그러면 이제 좀 안쓰럽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뭘 해주고 하긴 해요. 아무쪼록 지금 부동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락 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프로젝트 V 현장
원가 공개를 할 자리입니다. 여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가면 앵무새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료도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보세요. 건물도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앞전에 디자인 설명도 했었고 견적까지 오픈했던 현장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상단에 디자인 설명해 놓은 거, 견적서 오픈한 거 보시고 오시면 돼요. 안 보고 보셔도 됩니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녹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견적 금액과 추가 금액이 있고요. 기준 예산과 기한 승인이 있고요. 항목이 있고요. 실행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 지급이 있어요. 확정 지급. 여기는 최초 견적이고요. 여기는 실행이고요. 여기는 집행 자금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집행할 때 쓴 자금. 이거는 실행 잡기 전에 80% 다운시킨 거예요. 목표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설공사요. 가설공사는 최초에 1억 1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흙막이 공사 일체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흙막이 공사 일체를. 최초에는 흙막이 공사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이 1억 100만 원이었다고요. 자, 근데 쭉 오다 보니까 여기 흙막이가 생겼어요. 결국 1억 100만 원으로 흙막이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가지고 1억 100만 원으로 어떻게 맞춰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실행 자금은 순서대로 해야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잡고요. 이게 두 번째로 잡고요. 이게 세 번째로 잡고 이게 네 번째로 잡는 거예요. 순서를, 계획을. 계획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나오는 게 아니고 1, 2, 3번대로 순서대로 딱 계획을 잡아서 4번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어떻게 지급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도 계획 잡을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획 잡을 때 어떻게 했냐. 야, 큰일 났다. 이거 빼자. 그리고 직접 하자. 우리 회사에 있는 비계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거 시스템 비계 다 치자. 그럼 돈이 안 나갈 거 아니냐. 다친 거예요. 이거. 그랬다가 흑마기로 대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행해 보시면 돈이 올라왔어 여기. 왜냐면 제가 이 공사를 좀 난해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비계 설치를 했다가 한 번 풀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일부를. 그래서 일부를 풀었다가 다시 칠 때 스탠바이 돼 있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이걸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계획 단계에서. 쭉 그냥 한번 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장이 이거 한번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바람에 이게 돈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1억 4천 나올 거 1억 2천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떻게든. 자, 토공사는 2,500 잡았는데 여기도 3,300이 나왔네. 왜 이리 오바탔노 이거는 또. 최초 계약했을 때랑 실제 공사했을 때 그 기간 차이가 좀 제법 되는데 이때 그 원자재 값 상승이 일어난 그 시점일 거예요. 이 공사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스가 생긴 것 같고 조작 3,500인데 이쪽 라인은 전부 80% 다운시킨 그 목표치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3,500인데 2,400으로 끝내자 해가지고 1,800으로 끝낸 거 오바 탔네요. 다 처음에 전부 오바 탔네. 이 오바 탔다는 게 지급 빼기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0원 잡았는데 1,000만 원 설치가 1,000만 오바. 대신에 견적에는 이렇게 잡아놨다. 대신 견적에는 이렇게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공사 금액이 탁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쭉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억 9,800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12억 1,000만 원에 끝내자라고 실행을 잡았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14억 8,9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오버되진 않았다. 오버되진 않았지만 실행보다는 높아졌다. 제일 중요한 거 메모할게요. 이를 토대로 DB 작성이 돼야 되고 이를 토대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반성, 성찰. 야, 우리 실행이 1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왜 14억 9천이 됐는데 왜 그래 됐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설공사하면서 비계를 해체하고 다시 붙여야 되는
사항을 인지를 못해서 실행보다 오바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다음 현장에는 그런 실수가 없다고. DB 작성은 뭐냐? 파주 헤이리에 가서 공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의 특성상 이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 보은에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보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비용을 전액을 선불로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친다. 그러면 2,500만 원 넣고 2,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300만 원 다시 환급해서 돌려주는 형태예요. 아니면 돈을 레미콘에서 맡기고 있든지 그런 보증 형태로 가는 그런 DB들을 모아놔야 돼. 그래야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연에. 근데 그거 안 하고 일을 하면 실수가 일어나겠죠. 우리 회사 입장에 자금 운용에 있어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DB가 뭐냐? 여기 보면 집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집행금액을 넘어가면 실행 빼기 견적 차액, 실행 1, 실행 2에 대한 견적 차액, 견적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난 이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돈을 썼다. 저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돈을 썼다. 막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나왔는지 성찰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DB는 이거예요. 평당 대비 단가, 그리고 물량 대비 단가가 있어요. 평당 대비로 잡아야 되는 공사의 종목이 있고, 물량 대비해서 단가를 잡아야 되는 공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종들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실행이 가설공사에 76만 원 들어가더라 라는 게 보이잖아, 이게.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하더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170만 원에 끝나더라.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1. 물량 대비 단가, 공종에 따라 물량 대비 단가, 평당 단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파주 헤이리에 갔을 때 철근 값은 얼마다, 파주 인근에 갔을 때 레미콘 값이 얼마다, 파주 인근에 갔을 때 인력 노동비가 얼마다. 이 데이터 확보가 되면 다른 현장에 대입할 때 그 견적 로스가 많이 없어요. 원자재 값의 변경이 1년 이내에 없다면 쭉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상승이 있기 전까지는 쭉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공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견적의 실수가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결국 실행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행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공사하면 얼마가 들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보는 분이 있을 텐데,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분석해서 대표님 찾아가서 반성문을 제출 또는 분석표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승진합니다. 무조건 승진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왜? 저도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파주 현장에 공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버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로스를 채우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어떤 공종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만회했고 결론적으로 공사는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주 특성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물량 대비 단가가 레미콘은 얼마더라, 철근은 얼마더라, 잡부의 비용은 얼마더라, 또는 기공들의 금액은 얼마더라, 조적공 얼마더라, 미장공들에 대한 금액은 얼마더라 라는 걸 보고하면서 다음 공사하실 때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 다음 이 인근에 있는 현장이 생긴다든지 하면 견적자금 수월하실 겁니다 라고 보고만 딱 해주면 바로 보통 직원들이 그래요. 실행 잡기만 급급해요. 실행 딱 다 잡고 공사가 딱 끝났잖아요. 정사 내고 도장까지 딱 찍었잖아요. 그럼 이 서류 덮어봅니다. 안 돼.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아니 누구누구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장이 끝났으면 이 서류를 토대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라. 분석표를 작성을 해라.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현장을 새로운 건축주를 만나도 이런 그 현장에 대한 단점과 장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저렇게 플러스가 나는데 왜 이건 마이너스가 났느냐, 내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쓸 줄 알았지 분석을 또 못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승진합니다, 무조건. 오늘은 프로젝트 V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위한 영상을 촬영했고요. 이번 영상 올라가면 닉네임 좀 제발 좀 잘 적어 주십시오.
저희가 고생해서 찾아가지고 보내려고 해도 닉네임이 잘못돼가지고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번에 발송하고 끝내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갖다가 뭐 다음 영상 촬영할 때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요 뭐 이런 건 저런 거 확인하는 건 절차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한 일이고. 그러니까 닉네임을 좀 잘 적어주세요. 서류는 무료로 배포하니까.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